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퍼펙트 토픽 2 쓰기 책으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쓰기 공략하기, 쓰기를 잘 끝내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우리 앞에 공부한 시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길게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어렵게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글 하나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해요? 좀 아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씩 기술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마 4급, 5급 친구들보다는 3급, 4급 정도 친구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급 문장이 있습니다. 너무 쉽다. 그쵸? 이 영화는 재미있어요. 너무 쉬운 문장이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이 한 2달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2달 공부하면 만드는 문장이죠. 그런데 글의 다양한 느낌을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꼬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꼬리 끝에, 문장 끝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재미있네요. 이 영화는 재미있군요. 이 영화는 참 재미있어요. 여기 재미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모양이 다르게 됐어요. 글의 다양한 느낌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긴 글 이렇게 여러 개의 내용들을 쓸 때 모든 문장의 의미가 다 다르게 쓰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그런데 문장 끝에 모두 다 똑같이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글을 읽을 때 재미있는 느낌. 아, 이 글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한 문장으로 여러 색깔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급 문장을 예시로 보면서 연습을 조금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조금 더 어려운 고급의 문장까지 바꾸는 연습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1급, 1급. 이거 1급 때 다 배우는 거. 맞죠? 이 영화는 재미있네요. 재미있군요. 참 재미있어요. 다 1급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 아기일 때 배운 거예요. 맞죠? 자, 요거 이제 패스했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 아기에서 한국어 그 초등학교, 한국어 어린이 정도 됐을 때의 느낌. 비가 올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1급 때 아니면 2급 정도 앞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장이에요. 다른 느낌으로 바꿔봤어요.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거 무슨 단어예요? 예정. 한자어예요.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만들어졌어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가 오다, 내리다. 비슷한 말이에요.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내가 무언가 말할 때 비슷한 문장을 많이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는 비가 온다. 언제는 비가 내린다. 좀 바꿔서 사용해주면 좋겠죠.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금 공부할 때에도 선생님 말의 끝이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이 어떤 때는 요, 어떤 때는 뭐뭐입니다. 어떤 때는 뭐뭐지요? 바꿔서 쓰고 있어요. 왜요? 선생님이 강의 끝날 때 문장 마지막에 다 이것은 한자어입니다. 이것은 1급 문장입니다. 이것은 2급 문장입니다. 문장 끝이 다 똑같으면 말을 들을 때도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자 단어들 이런 걸로 넣어주면 좋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초급. 이건 뭐 식은 죽 먹기. 요 정도는 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좀 어려운 거. 우리 시험 때 토픽 2에 나올 만한 내용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죠. 시험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개의 다른 문장, 하지만 의미는 같은 것으로 바꿔봤어요. 시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만드는 친구들은 중급을 확실히 잘 공부한 거예요. 뭐뭐다고 말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냐고, 뭐뭐자고 말하다. 잘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험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들어갔고, 시험 결과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는 거 생각해 볼까요? 시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과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시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장에는 앞에 문장과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이 시험이 나에게 좋은 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었고 단어도 많이 공부했고 문법도 다 알아요. 시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시험 결과가 나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위에 거랑 약간 다른 의미가 플러스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기대하다, 기대, 한자어로 표현이 좀 들어갔고 미래의 무언가를 바라는 느낌을 강조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문장 여기서 끝났고 지금 제일 긴 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짱. 내려오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요거 전까지 하면 15글자가 플러스 됐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글의 다양한 느낌을 만들면서 고급의 문법을 쓰면 느낌도 다양해지고 길이도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장 하나예요. 문장 하나인데 플러스 15글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문장 10개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플러스 150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 300자, 700자 다 완성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글을 길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미 우리가 방금 전에 글의 다양한 느낌을 만드는 기술을 할 때 문법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길이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글을 내가 길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고급의 문법이나 단어를 넣을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쓰지만 글의 내용이 짧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아니면 글을 자신감 있게 더 길게 쓰고 싶나? 그러면 우리 앞에서 15자도 했는데 한 문장에 5개 플러스 하는 거 괜찮죠? 할 수 있겠죠? 자, 한 문장에 10자, 20문장이면 200자인데 여러분이 플러스로 5글자씩만 더 쓰면 300자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쓰기 문제 4개 중에 세 번째 문제가 300자를 쓰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 5자씩만 더 써도 100자가 늘어나요. 그럼 만약에 우리 긴 글쓰기 700자짜리 있으면 여러분이 한 400자 만들고 한 문장에 플러스 조금씩 쓰면 650자, 700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자 양이 600자, 700자, 600자 안 넘어가면 점수가 많이 마이너스고요. 글이 너무 짧으면 여러분이 서론, 이야기의 처음, 본론, 이야기의 끝 다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돼요. 글이 짧으면 서론 이만큼 나오고 본론 나오고 결론이 없는 글을 만들 때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게 할 때 하나 더 어려운 게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나는 이거 생각하고 빨리 써야 되는데 딱 생각하고 쓰려고 하는데 이미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 시간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글을 쓸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죠? 개요 작성하기.
이거를 쓸 때 시간을 좀 집중해서 빨리 한 5분 정도 안에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1번 글의 다양한 느낌을 만드는 기술, 2번 글을 길게 만드는 기술,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양을 만들어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앞에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길이를 조금 더 많이 길게 만드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표현은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고 선생님 잠깐 여기 지울게요. 나는 아침에 빵을 먹습니다. 지금 보면서 빵 먹고 싶어도 좀 공부하고 먹어요, 우리. 자, 나는 아침에 빵을 자주 먹습니다. 아, 요것도 뭐 1급. 나는 아침에 빵을 먹는 것을 즐깁니다. 즐기다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요건 여러분이 4급 정도 아니면 3급 끝까지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오, 조금 하는데 이런 느낌이 돼요. 나는 아침에 밥 대신에 빵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 뭐뭐 얻는 편이다. 알아요, 몰라요? 자주 뭐뭐 해요 뜻이 있는 거죠. 나는 아침에 커피를 자주 마셔요.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법을 넣을 수 있으면 이제 중급 끝에 있는 거죠. 고급의 시작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아침에 여기다 또 말 하나 끼우는 거죠. 여기 넣은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는 아침에 다른 것보다는 빵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 위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요? 비슷해요? 의미는 같아요. 나는 아침에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나는 빵을 좋아하는지 느낌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여기 이만큼 문장이 더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정말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 사용해요? 아마 선생님 생각은 여러분이 보통 6시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한 3시간? 그 정도 스마트폰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뭐하고 이럴 땐 그냥 컴퓨터 이런 걸로 인터넷 보고 선생님의 3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누구 콘서트 뭐 있어요? 유명한 가수 누구 드라마 내용이 어때요? 이런 거 보는 거 한 1시간. 그리고 지하철 이동할 때 스마트폰 1시간 정도.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잠을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하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2급 정도 문장이에요. 2급. 현대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다. 오, 한자어가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 되면 좀 어려워지죠. 필수품, 꼭 필요한 물건, 한자어로 쓴 거예요. 필수품. 요즘 사람들에게 필수품은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시계도 있죠. 다이어리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 연락처 다 있죠. 우리가 쇼핑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은행 일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거 말고 요즘에 필수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필수품이라고 하면 뭐 옷, 뭐 신발, 뭐 이런 것도 필수품 될 수는 있어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비율은 요거 퍼센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4급에서 5급 느낌. 현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이 사용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줬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현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엔 뭐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따다다단 그러면 여기 이만큼 길어졌죠.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급 느낌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여기도 한 2에서 요 정도? 한 4.3? 요 정도 느낌이에요. 아직 5 느낌이 많이 없어요.
자, 우리 오 느낌으로 문장을 한번 연습해 보죠.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부라는 단어 일단 초급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뭐 3급, 2급 이럴 때 가끔 나오죠. 기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돈 아니면 물건, 뭐 쌀 이런 것을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 기부 이야기합니다.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오, 맞죠? 기부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하다. 이런 단어가 우리 토픽2 시험에 바람직해요. 바람직하다가 적당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요.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직한 행동이야. 아주 적절한, 적당한, 지금 딱 좋은 모습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한자어 들어갔죠? 기부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거 두 개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부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플러스 기부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죠? 기부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얼마든지 모양을 바꾸면서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기부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보다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나오니까 조금 더 공식적인 우리가 책에 쓰는 문장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부를 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행위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제 요거는 5급, 6급이에요. 행동에 조금 더 어려운 비슷한 말이에요. 요런 정도 돼줘야 돼요, 여러분. 6. 요거 뭐 4에서 5. 요 느낌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이 300자, 700자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볼 거예요. 잠깐 지우고 우리 이동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남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하는 행위, 행동이에요. 체면, 중시, 한자어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외국인이 여러분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대부분 그렇게 옷을 예쁘게 입어요? 화장, 메이크업, 화장을 왜 그렇게 다 예쁘게 많이 해요? 오, 놀라워요. 오, 신기해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은 화장 좋아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볼 때 조금 힘든 얼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화장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옷 입을 때 아니면 화장할 때 이거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볼까? 나 좋아 보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 그런 생각이 있는 문화가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갈 때, 옷 입을 때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 여기 사람들은 옷을 편하게 입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구두, 가방, 옷 이렇게 꼭 입어야 돼요. 이렇게 신어야 돼요. 유행도 너무 많아요. 유행도 너무 빨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냥 내가 좋으면 돼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선생님이 요거 때문에 못하는 거 있어요. 한국 문화 때문에. 염색. 지금 선생님 머리 색깔 검은색 조금, 갈색 조금 있죠. 여기는 이제 염색을 한 건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머리 색깔이 있어요. 핑크. 여기 투톤으로 여기는 약간 핑크, 여기는 뭐 보라색, 퍼플. 아니면 여기는 핑크, 여기는 하늘색. 이런 머리 색깔 너무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선생님은 그 색깔 염색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선생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핑크색, 하늘색, 빨간색 머리를 하면 조금 저 사람 선생님 맞아? 선생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선생님이 빨간 머리하고 핑크 머리하고 가면 선생님 다음에 우리 학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강의 이제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머리를 하고 싶은 색깔을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깨끗하게 하는 거, 예쁘게 하는 거 이것도 내가 좋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나를 별로 보지 않죠.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쵸?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를 조금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남의 시선을 느끼며 의식하며로 바꿔놓죠. 시선을 느끼다, 의식하다 조금 어려운 한자로 바꿔놨고요. 남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아마 많은 아시아 말고 유럽 쪽 외국인 이런 분들은 한국 문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삶을 살아가다, 의식하다, 옳지 않다 이런 표현 넣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되게 길어졌죠. 그리고 여기 안에 뭐뭐 아어해 가다, 살아가면, 살면과 살아가면 좀 다르죠.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사는 일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 한자어랑 표현 들어갔고, 뭐뭐을 것이라고, 뭐뭐기 어렵다, 기대하다, 한자어. 조금 고급의 문법, 고급의 표현, 단어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도 길이를 조금 길게 하는 정도인데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고급으로 점프를 해보는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글을 고급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예를 들면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문장이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선호하다, 한자어, 뭐뭐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또 끼워 넣었죠. 저는 여러 과일 중에서도 사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과를 먹는 것을 섭취하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넣었어요. 여기도 선호하다, 어려운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것도 고급의 초반 정도까지 문장이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고급에 더 올라와 있는 문장의 느낌이 있죠. 한자어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고급의 문장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양을 길게 하려고 고민해도, 아니면 고급으로 만들려고 고민해도 양쪽이 하나로 만나게 돼요. 고급의 문법은 보통 길이가 초급보다 조금 길어요.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너무 쓸데없는 말로 길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문장이 길어지면서 조금 어려운 표현과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이 5급, 6급의 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예를 확인해 보죠. 요즘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을 많이 해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능력이 돼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에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요.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저런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자기 개발은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이다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용하면 아주 좋은 단어죠. 우리 지금 고급으로 가는 기술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예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면 이건 이제 5급, 6급의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어 공부 많이 노력해요. 초급. 선생님, 저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중급 넘었네요. 고급,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래에 요즘 어려운 단어로 바꾼 거예요. 최근에 라는 단어도 괜찮고 근래의 단어도 괜찮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고, 요즘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주 많이 느끼고 이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와볼까요? 문장이 2배가 넘게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았고 의미가 오히려 더 좋아진 느낌을 주죠. 한자어, 문법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에 나오는 수준의 문장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듣기의 문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죠. 회의 같은 거 하면 누가 뭐뭐뭐 합시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문장을 잘 봐두고 문법, 어휘를 잘 알면 듣기를 들을 때에도 좋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한자어로 이번엔 의미를 좀 압축해 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문장이지만 질문으로 바꾸면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고 글을 읽고 점수를 주는 사람도 어떻게 대답하려나? 이 질문에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뭐라고 보다, 뭐뭐라고 생각하다와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말하기, 다른 데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자리 혹은 여러분 중에 회사원이어서 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직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과 여기에 있는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든 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준비가 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마지막 페이지예요. 대중들의 생각이나 취향은 다양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생각이나 취향은 다양하게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조하는 느낌이 많이 강해지죠. 대중들의 사고방식이나 취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요거 표현 바꿔줬고요. 다양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급보다는 중급 정도 느낌이지만 여기에 취향, 다양하다, 사고방식, 한자어 들어가 있는 것은 중급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다양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뭐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뭐뭐를 해야 한다. 의미를 전달해 주죠. 대중들의 사고방식이나 취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필요성이 존재하다. 좀 어려운 표현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따다다당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고급의 표현이 됐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기술이 글에 다양한 느낌을 주고 길이를 좀 길어지게 하고 고급으로 만드는 것인데 세 가지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글을 길게 만들려고 하면 길이가 좀 긴 문법을 넣어줘야 되고 한자어도 넣어줘야 되고 부사도 넣어줘야 되고 글을 고급으로 만들려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 기술이 결론적으로는 어휘, 문법을 고급으로 넣어서 길어지게 한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퍼펙트 토픽 2 쓰기 교재로 공부하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우리 교재 안에도 미니북이 있는데 퍼펙트 토픽 2 교재에 있는 미니북과
퍼펙트 토픽 2 쓰기 책에 있는 미니북이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쓰기에 정말 필요한.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